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코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페런트와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요즘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페런트와 컨스트레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컨스트레인의 풀 네임도 페런트 컨스트레인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데 무엇이 다른가 보자면 일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무 오브젝트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하고 스피어를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D 해서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옆에다 똑같은 걸 하나 복사해 넣었어요. 동그라미가 세모의 차일드가 되도록 한번 페런트 해보겠습니다. 페런트 자식을 누르고 부모를 누르고 P를 누르면 페런트가 되죠. 그래서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이 따라 움직입니다. P를 누르셔도 되고 에디트 가서 페런트 이걸 누르셔도 되겠죠.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컨스트레인을 한번 걸어볼게요. 컨스트레인은 선택이 반대예요. 주 움직임 먼저 선택하고 같이 움직일 자식을 선택하시고 메뉴 셋이 애니메이션인 거 확인하시고 애니메이션에 컨스트레인 여기 페런트 컨스트레인 있고 포인트, 오리엔트, 스케일 다 있는데 비슷하듯 약간씩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터는 이 페런트 컨스트레인만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옵션을 한번 보시면 자 메인테인 옵셋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이랑 로테이트랑 이렇게 다 있죠. 웨이트도 있고 여기에 그냥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메인테인 옵셋을 끄게 되면 부모의 축에 맞춰서 이동하면서 컨스트레인이 돼요. 한번 볼까요? 부모, 자식, 어플라이 하면 부모의 축과 자식의 컨스트레인 한 자식의 축이 똑같이 일치되죠. 부모에게 스냅되면서 컨스트레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테인 옵셋을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컨스트레인 걸렸죠. 여기 채널 박스 보면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채널이 이 파란색이라는 건 다른 어떤 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컨스트레인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죠. 얘도 똑같이 움직여요. 둘의 차이는 뭘까요? 움직임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페런트는 한번 걸리면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분리가 안 돼요. 얘는 혼자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 부모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막 회전을 막 이렇게 하면서 총을 쏘는 우주선이야. 그럼 여기서 빵야 하고 발사를 하고 발사하는 와중에 이 우주선이 이렇게 또 회전을 해서 다음 발사할 곳을 겨냥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발사되면서 회전하게 되겠죠. 한번 키를 줘볼까요? 쭉 갑니다. 그죠? 그럼 그 와중에 얘는 여기서 쐈지만 한 4프레임 정도만 머물고 이제 다음을 겨냥하기 위해서 회전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쏘면서 직선으로 나가지 않고 총알이 회전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컨스트레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런트는 한번 속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페런트는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없다. 붙어있는 상태로 조금씩 움직이거나 하고 싶다면 그냥 페런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붙어있다가 부모의 움직임에 종속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컨스트레인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컨스트레인을 사용해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부모가 이 수직으로 빵야 하고 총알을 쏜 다음에 다음 곳을 에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을 가리키고 팡 쏘고 여기 다른 데를 에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붙어 있다가 6프레임에서 얘가 발사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그냥 S를 눌러가지고 이 컨스트레인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S를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막 여기 파란색이었던 게 약간 청록색처럼 되고 블렌드 페런트라는 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애니메이션 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이걸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블렌드 페런트를 제로면은 떨어진 거고 1이면 붙은 거예요. 5프레임까지는 1로 붙어 있다가 키를 줘서 6프레임에서는 제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얘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뿅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이 방법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컨스트레인과 페런트의 차이였죠. 페런트는 한번 속하면 벗어날 수 없다. 컨스트레인은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페런트를 했던 얘는 지우고 다른 것을 알아보기 전에 컨스트레인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컨스트레인을 했다가 나는 컨스트레인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컨스트레인을 지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컨스트레인 지우는 방법은 컨스트레인 걸 때와 똑같이 선택하고 컨스트레인 가서 리무브 타겟 누르시면 이 오른쪽 보시면 파란색이었던 게 사라졌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컨스트레인 걸려 있는 요 아웃라이너 보면은 얘를 보면은 밑에 뭐 페런트 컨스트레인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링크 같은 표시가 있고 컨스트레인 걸렸을 때 이 걸린 이 오브젝트 밑에 이렇게 노드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해도 컨스트레인이 풀립니다. 자, 이렇게 컨스트레인 푸는 방법은 컨스트레인 걸 때와 똑같이 선택해서 리무브 타겟을 해주는 방법과 아웃라이너에서 컨스트레인 노드를 선택해서 삭제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스트레인 걸 때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컨스트레인 걸 때 주의사항. 자, 이렇게 만약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몽둥이를 든다고 합시다.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커다란 몽둥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얘가 계속 이거를 뭐 붙였다 띄었다 할 건 아니야. 얘가 무슨 이런 봉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이렇게 막 들고 있다가 뭐 축이 여기 있으니까 축 있는 곳으로 딱 잡고 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앞으로 손을 뻗으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할 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지금 한번 컨스트레인 걸어볼게요. 손목에다 한번 걸어볼까요? 손목 그다음 오브젝트 한 다음에 컨스트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손을 앞으로 딱 하면서 막대기를 이런 식으로 탁 이렇게 앞으로 하고 싶어요. 얘를 컨스트레인을 풀 건 아니야. 손이 움직일 건데 손에 붙어서 움직이는데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싶어 나는. 그러면 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얘가 움직일 때 뭐 손이 움직일 때 얘를 앞으로 한다. 못 하겠죠. 못 해요.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으면은 얘를 움직일 수 없어요. 컨스트레인 걸려 있는 애는 자기가 직접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컨스트레인을 풀어서 키를 줘? 손에 계속 붙어 있을 건데 그것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컨스트레인 걸리는 오브젝트는 상위 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러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물론 컨트롤러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룹을 지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똑같은 역할이니까. 눈에 보이는 노드를 만드는 게 컨트롤러고. 다시 한번 얘를 000 위치 갖다 놓고 그다음에 막대기 그냥 조금씩 만들까요? 그다음에 딜리트 바이 타입 가서 일단 히스토리 한번 지워주고 프리즈 한번 해줄까요? 네, 프리즈 한번 해주고 하면은 이제 스케일 뭐 이런 거다 11100 되죠? 그 다음에 한번 넙스에서 서클을 만들어서 서클을 뭐 2개 보통 우리가 2개 많이 하니까 2개 만든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프리즈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에디트 가서 딜리트 바이 타입에서 히스토리 한 번씩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페런트 시켜주는 거예요. 자식, 부모, 페런트 컨스트레인 말고 그냥 페런트 P. 자, 다시 작은 컨트롤러 잡고 큰 컨트롤러 잡고 P 하면 페런트 됐죠. 여기 보면은 제일 큰 컨트롤러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작은 컨트롤러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 막대기 오브젝트 있는 거죠. 상위 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막대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목 잡고 제일 큰 컨트롤러 잡고 그 다음에 메인테인 옵셋 끄고 그냥 붙여요. 그럼 손목 각도에 딱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컨트롤러 가지고서 움직여서 내가 포지션을 잡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컨스트레인 걸려 있는 이 채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키를 줘서 막 뭐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동안 내 마음대로 이 막대기의 포즈를 이렇게 막 바꿀 수 있겠죠. 뭐 앞으로 내밀든지 뭐 한 바퀴 돌리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스트레인 걸려 있는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양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오브젝트를 하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거. 자, 일단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양손에 맞는 박스. 자, 큐브를 만들어서 대충 한 정도 대충 키우고 스케일을 또 나중에 조절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2개. 자, 하나, 둘. 기본적으로 2개를 만들어요. 저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다 같이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해주는 게 좋아요. 가끔 찌그러지고 하니까 프리즈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도 한번 딜리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 한번 지워주고 그 다음에 한 번씩 페런트를 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제일 큰 컨트롤러, 작은 컨트롤러,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이렇게 있어요. 박스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한번 위치를 한번 맞춰 볼게요. 제가 좀 다른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맞춰 볼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자세에서 한번 컨스트레인 걸어 볼게요.
제가 뭐 다른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걸어볼게요. 손목 선택하고 제일 컨트롤러 선택하고 자 어플라이해서 컨스트레인이 걸렸습니다. 자 컨스트레인 걸렸죠? 컨스트레인 걸려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 반대쪽 손으로 컨스트레인을 걸려고 할 때 그럼 컨스트레인 풀겠죠 얘가? 직접 아까처럼 컨스트레인 걸려있는 컨트롤러에다가 S를 누른 다음에 블렌드 페런트에다가 뭐 키를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컨스트레인 노드에서 컨스트레인이 걸렸다 풀렸다 하는 것만 한번 선택을 해서 컨스트레인을 풀었다가 다시 걸었다가 한번 해볼게요. 네, 컨스트레인을 걸게 되면 이 컨스트레인 걸린 오브젝트 요 밑에 이런 노드가 생겨요. 이게 페런트 컨스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웃라이너에 얘 있잖아요. 얘랑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데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죠. 자, 얘를 선택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뭐에 걸려 있는지가 나와요. 만약에 얘를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컨스트레인을 걸게 되면 요 밑에 리스트가 쭉쭉쭉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이면 걸린 거고, 제로면 안 걸린 거고, 해제한 거고, 이런 식으로 키를 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를 줄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컨스트레인을 풀었더니 컨스트레인을 풀게 되면 애초에 컨스트레인 걸려있던 곳으로 위치가 돌아가게 돼요. 손을 제일 처음 컨스트레인 걸었던 곳이 여기였죠. 그런데 내가 여기 지금 이 위치에서 컨스트레인을 풀고 싶어. 일단 컨스트레인 걸려있는 상태였다가 이렇게 양손이 맞닿을 때 여기에서 컨스트레인을 풀고 싶어. 그래서 여기를 제로로 키를 줬더니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위치에다가 뭐 S를 누르고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붙어 있다가 양손이 닿는 순간 여기에서 컨스트레인 난 풀고 싶어. 여기 한 30프레임. 그러면은 29프레임에다가 이제 키를 주고 물론 스텝 모드로 되어 있다면은 뭐 꼭 바로 앞 프레임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제 편의상. 그다음에 여기서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되돌아가죠. 컨스트레인을 풀게 되면 컨스트레인 걸었던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되돌아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어트리뷰트 가서요. 여기서 이제 컨스트레인이라고 뭐 페런트 컨스트레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컨스트레인 어트리뷰트에서 뭐 리셋 포지션 이거를 끄게 되면 컨스트레인을 푼 그 위치에 그냥 풀려요. 지금 풀려 있죠. 지금 여기 제로인데 풀려 있죠. 이렇게 풀려 있죠. 이거를 그냥 어트리뷰트에서 끄게 되면 컨스트레인을 뭐 어디서 걸었든 어디서 풀든 푼 위치에서 그냥 풀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트리뷰트에서 잘 못 찾겠다 하시면은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이 컨스트레인 노드 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A 어트리뷰트 누르시면 컨스트레인 어트리뷰트라고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화면 중간쯤에. 그럼 여기 채널 박스를 꺼주시면 컨스트레인 푼 곳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제 이 키들은 다 지워볼게요. 자, 두 번째. 내가 컨스트레인 잘못 걸었어. 내가 지금 이 박스를 양손에 이렇게 잘 잡고 있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컨스트레인 걸다 보니까 조금 어긋나게 걸었네. 그럼 컨스트레인 다시 걸고 싶어요. 그럼 컨스트레인을 물론 풀고 다시 걸면 되겠지만 뭐 귀찮아 혹은 뭐 번거로워. 그러면 그냥 이 새로운 위치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트리뷰트 혹은 아웃라이너 가가지고 이 컨스트레인 노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A 어트리뷰트를 가신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아까 컨스트레인 풀 때 그 포지션 리셋하던 그 어트리뷰트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은 뭐 타겟 옵셋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그냥 업데이트 한번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은 새로운 위치에 컨스트레인이 걸려요. 그러니까 컨스트레인 굳이 풀고 다시 걸 필요 없이 이걸 눌러주게 되면 컨스트레인 그냥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위치를 리셋할 수 있어요. 대신 이걸 누르면 방금 보셨겠지만 바로 그 밑에 컨스트레인 풀 때 원래 컨스트레인 걸렸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이 리셋 옵션이 다시 체크가 되니까 만약에 이걸 원하지 않으시면 다시 이거를 언셀렉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컨스트레인 걸린 상태에서 위치 업데이트하는 방법 아셨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 걸렸다 풀려도 원위치로 되돌아가지 않게 푸는 방법도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쪽에 걸렸다가 풀리고 다른 쪽에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걸리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컨스트레인 한쪽 손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한 손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서 여기에서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손으로 컨스트레인이 걸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손목 선택하고 아까랑 똑같은 컨트롤러 선택한 다음에 여기도 그냥 컨스트레인 걸어주세요. 그럼 지금 양손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양손에 걸려 있는 상태. 그래서 움직일 때 뭔가
뭔가 한 손에 잘 걸려 있지 않고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양쪽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양쪽의 위치에 그 중간 값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채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컨트롤러에 두 개가 걸려 있다 보니까 두 개의 채널이 생겼어요. 이게 첫 번째 걸었던 거고 이게 두 번째 걸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도 걸려 있고 두 번째도 걸려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첫 번째 거에만 걸려 있고 오른손에만 걸려 있고 왼손에는 걸려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럼 둘 다 키를 주고 일단 자, S 그다음에 한쪽 손에만 걸려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이 움직일 때 한쪽에만 걸려 있고요. 다시 되돌아왔을 때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엔 붙고 원래 붙어 있던 곳엔 떨어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여기에다가 그 앞에다도 바로 변화가 있는 프레임 바로 앞에다, 물론 지금 그래프 새로 만들어진 키의 그래프가 스텝 모드로 되어 있다면 그냥 그 원하시는 곳에다만 키를 주셔도 되지만 저처럼 오토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지금 블렌드가 될 거, 수치가 이렇게 계속 쭉 변할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얘네 둘이 이게 스텝 모드가 아니라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텝 모드로 하시면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바로 앞에다 또 키를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저는 일단 스텝 모드를 그냥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쪽 손에 붙어 있다가 반대 손으로 붙을 때, 자, 여기서 다시 붙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에서는 다시 80프레임에서 다시 오른손에 붙고 왼손에 떨어지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쪽 손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딱 떨어뜨린 다음에 약간씩 뭐 상자가 흔들린다거나 지금 축이 가운데 있지만 뭐 위치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컨스트레인이 걸려있지 않은 이 컨트롤러가 살아 있어야지 아까 막대기 예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약간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부수적인 애니메이션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컨스트레인과 페런트가 무엇인지, 컨스트레인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컨스트레인을 풀었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 그리고 컨스트레인 걸린 상태에서 위치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의 컨트롤러가 두 군데 이상 컨스트레인이 걸리는 방법, 그리고 붙였다 띄었다 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컨스트레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뭐 괜찮다면 구독까지 해주시고 주변 친구들과도 제 영상을 공유하시면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